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영상 업로드 안 하다 보니까 또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도 많지만 또 이제 왜 저럴까라고 의문 가진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은 현재 교재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만의 이제 메소드를 정립해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의 업로드보다는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었고, 제가 조금 그래도 잠깐이라도 뭐 교류하고 그런 소통을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오늘 갑자기 불현듯 하고 싶어져가지고 주제를 생각해 보다가 급하게 PPT 만들었어요. 되게 급하게 만든 거라 완전 허접할 수 있는데, 주제만 던지는 용도이기 때문에 뭐 내용에 대한 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코칭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케이스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초보자, 첫 등록하기 위해서 체험 수업이나 아니면 첫 수업을 스타트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장기 회원분들 있으시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과거에 또 회원분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한 3년 이상씩은 다 같이 해주시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사나 그 외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고서는. 근데 이거 지역도 좀 타잖아요. 그 변동수가 많은 지역도 있고요. 또 되게 꾸준한 약간 안정적인 그런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장기 회원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접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재활 쪽으로 해서 특화돼서 이제 뭐 장애가 있으셔서 오는 분도 있고, 뭐 진단을 일시적으로든 아니면 롱텀으로든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가르치고 접근하는지 말씀 나누고 싶고, 저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보면은 거의 재등록은 98% 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요, 제가 왜 그럴까라고 저도 고민을 해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도 무단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뭔가 나만의 특화된 나만의 타입, 나만의 스타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접근할지가 좋을지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타입별로 티칭 타입을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운동을 지도하면 이제 접근이 달라야 되거든요. 회원의 타입별로. 요즘에는 진짜 내가 스스로 뭐 픽해서 만들어서 나만 스타일을 하는 게 트렌드화 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의 취향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런 게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추구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셨을 때도 운동의 목적이나 운동을 하면서 뭘 얻고 싶으신지 그런 니즈를 꼭 물어보는 편이긴 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두 개 다 봐야지만 그래도 결과값에 도달하기가 조금 더 오차범주가 줄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진짜 행동도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정말 그 사람 니즈가 맞을지도 한번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처음 본 회원 같은 경우에서의 그런 걸 보면 필라테스 경험이 없는 분들이 오시죠.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룹도 해본 적 없고 뭐 경험이 없다. 근데 주변에서 필라테스를 권해서 한번 와봤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코어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저는 여쭤봐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 코어가 뭔지, 뭐가 코어 같으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다시 역으로 해서 그 사람의 호기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끔 하고요. 그분이 하는 대답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답도 전달해 드리지만, 그 답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구나라는 것도 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접근할 때 그런 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운동을 뭐 진짜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아니면 진짜 아파서 이거를 뭐 재활 쪽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주변에서 추천을 받고 왔다, 혹은 필라를 아예 처음 접한다는 사람 치고 어디가 안 아픈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필라테스 운동 자체가 교정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이제 코어라는 걸 통해서 운동의 이제 맞춤 형성의 도수치료처럼 이제 몸을 맞추는 구조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추천을 받는다는 건 이미 문제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주변 케이스가 너무 예뻐졌어,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통증의 유발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마지막에 비유했던 그런 장애까지는 아니고
뭐 가끔 간헐적으로 있는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코어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접근성과 내가 생각하는 코어는 이겁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조금의 관계 형성이라고 하죠. 라포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경험이 많다는 분도 있어요. 뭐 한지 6년 됐어요. 뭐 한 7년 됐어요. 뭐 그룹으로도 하고 있었고 뭐 1대1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분들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인지력이라든지 그 능력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는 하되 너무 그걸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완벽할 수 없고요. 선생님들도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뭔지를 제 3자의 시선과 3자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접근해서 하는 게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파악이 될수록 관계에서의 믿음의 신뢰가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분의 동작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는 동작도 몇 개 찝어드리려고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가동이랑 안정을 주는 움직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나 고관절에 가동을 주는 움직임들, 원 레그 서클이나 아니면은 그 암서클이나 이거 서클링 같은 가동을 주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주되 코어를 인지는 안 되기 때문에 코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랩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척추의 정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라운드백이나 무게중심의 축을 살짝 이동시켜서 코어를 인지하게 하고 가동을 주는 움직임을 통해서 가동과 안정성을 인지하는 동작들을 초반에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미 라운드백, 스트랩백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면상의 움직임을 더 집중하세요. 그래서 관상면인지 시상면인지 그런 거에 대한 면상의 움직임을, 아니면 포지션을 다 다르게 해서 시팅 포지션, 그다음에 스파인 포지션, 그다음에 프롬 포지션, 그다음에 사이드라인 포지션, 이런 식으로 포지션별로의 동작을 하나씩 꼽아서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시작할 때 조금 더 약한 부분이 나타나다라는 거를 좀 캐치업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을 통해서 체험 수업을 진행하면 보통은 다 등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본인도 느끼셨을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하면서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의 장기 회원들, 제가 아까 말했던 저는 거의 3년 이상 회원분들이 워낙 많았고 지금 더 오래된 회원들인데, 그 회원들도 다 공통되게 하는 말은 한 번도 수업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날 그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들의 그 포스처가 달라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날 그들의 능력치도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본질적인 걸 파악을 하면 자세의 스타팅 포지션이나 그리고 불균형을 어디다 주는지에 따라 동작이 또 다양하게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디피케이션을 많이 알수록 이런 분들의 그걸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런 잠재력을. 그리고 이건 나를 믿고 오는 회원일 확률이 높죠. 아무도 오랫동안 계속 리뉴얼을 하고 계속 재등록을 한다는 거는 나를 그만큼 믿기 때문에 라고 봤을 때 발전적인 시퀀스가 필요할 거야. 이 사람도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루즈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시퀀스, 오늘 이 동작을 왜 했고 이거 다음에 이게 왜 들어갔고 이 동작이 사실 빌드업상 아까 그 첫 동작이 이걸 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시퀀스의 수업이 진행이 되면 좀 흥미를 갖고 좀 믿고 따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빌드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도 약간 파생된 어떤 한 기구에서만이 아니라 기구의 다양성을 가지고서, 아니면 스타팅 포지션의 다양성을 가지고서 타겟되는 근육에 이렇게 교집합되는 구간들을 잘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그런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건 발전적인 것들이 중요하죠. 지루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똑같은 것만 패턴을 반복하면 금방 질릴 수밖에 없고 그게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일 수 있는데, 사실 경험이라는 거는 새롭고 다양할수록 더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추가되면 좋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은 필라테스 하나만으로는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도 저희 선생님들도 SMP라든지 아니면은 자이로도 마찬가지고, 또 그거 말고도 클래식 쪽으로도 또
분석해서 파악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는 하기는 힘든 시장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무기, 자기만의 그런 뭐랄까 방법론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루틴 때문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할 거고 그게 필라테스야,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선생님이 맡아도 크게 상관없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딱 나를 믿고 따라올 때 그 쾌감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본인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저 초반에 말했던 저 경험이 많은 사람과 비슷하게 인지 못하는 부분, 부족한지조차 모르는 부분들을 캐치업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말 그 빈틈이 뭔가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예민함,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론이 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인 그런 사고와 표현력이 돼야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도 설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아무래도 광화문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광화문에는 이제 그 변호 법조인들도 많으시고요. 공기업 정부청사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공기업 분들이 많아서 이런 근거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거론을 얘기하는 거를 되게 추구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됐을 때 오히려 더 이 마음의 그런 신뢰가 더 쌓인다라고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대요. 너무 딥하게 막 영어 써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서는, 그죠? 그다음에 큰 이슈를 갖고 온 회원들 있죠. 뭐 장애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자르고 소아마비 경험이 있어서 한쪽에 무딘 현상들이 있는 경우들도 좀 봤고요, 종종. 그다음에 족저에 이제 다치셔서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자체가 아예 불균형이 픽스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잘못해서 하는 또 경우들도 있긴 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 자체로도 불균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약이 많은 케이스들의 접근은 사실 그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양을 새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한쪽을 덜 약하게 써보던가, 아니면 그 틀어진 부분의 방향을 내가 줘서 그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해야지만 사실 이게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할지도 본인이 그걸 공감해야지만 된다 해서 직접 그 자세를 해보고 경험해보세요 라고 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과 호전되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결과값이 나아지는 개념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회복이 될지는 케이스별마다 달라요. 이게 장애 진단이라고 했지만 일시적인 장애 진단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냥 롱런하게 가는 진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별력 있게, 만약에 이제 호전이 되고 나아지는 케이스면요 정말 필사적으로 하지만, 이게 완전 회복이 된다면, 근데 회복이 되는 케이스는 아니고 좀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라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균형만이 답이 아니라 우리는 복합적으로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별로 분석해 봤을 때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르칠 때 베이지컬하게 가진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걸 좀 이렇게 포인트 집어서 키워드로 뽑아봤는데, 일단은 빌더 구조 시퀀스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경험치가 많은 분들, 그리고 본인의 니즈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그 바라는 바가 높은 분들은요 이런 논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전문가고 이 사람 믿고 내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인지학적 구조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근육을 썼을 때 어디가 파생돼서 어떻게 된다까지 이해가 되려면 이게 신경이랑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육만, 그러니까 뼈와 관절 쪽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신경도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도 어느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하시고 있는 게 좋고, 뭐 단순하게 시신경만으로도 그게 시선 처리고 경추의 움직임까지 연결되잖아요. 그거 파트만 하나 뺏어가도 훨씬 더 전문적인 요소의 접근성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움직임의 연결성은, 이거는 제가 자이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움직임이라는 거는 몸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근데 몸을 잘 쓴다는 것 자체가 몸에 대한 인지력이 높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플로어와 맞게 움직임이 끊기지 않고 연속성 있게 계속 갈 수 있다는 거는 그 리듬을 본인 스스로가 잘 파악하고 인지하냐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결성이 없게 너무 끊어가지 않게끔, 움직임은 항상 연결되게끔 하는 게 좀 더 몸에서 익숙해지기 좋아요.
왜냐면 몸을 쓰는 건데 몸에서 익숙해지지 않는 움직임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끊어가는 그런 단발적인 움직임은 나중에 남는 게 조금 없다? 좀 덜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성이 있는, 그러니까 시퀀스의 흐름도 그럴 거겠지만 동작을 뭐 3번씩 뭐 3세트를 한다, 예를 들면 짧게 간다고 쳤을 때 그렇게 해도 이제 움직임이 연속성이 가냐는 거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법, 제가 이전에 영상에도 있었는데 호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코어가 더 활성화되고 더 나를 붙잡아주는지 날 더 도와주는지 날 더 뭐 저항시켜주는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요번에 최근에 뭐 그런 영상 같은 거 본 것 중에도 이제 배가 나온다고 배를 집어넣는 게 코어를 잡는 게 아니죠. 실적으로 한 면만 사용해서 이제 면의 그 테를 뭔가 꾸겨트리는 거기 때문에 코어라는 거를 통해서 전반적인 호흡으로 몸 안에 있는 공간을 확장하고 수축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호흡이 들어가야 사실 이게 몸에 대한 빌드업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연관이 가장 깊은 게 호흡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호흡만 제대로 트레이닝이 되면 동작들이 오히려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력은 아까 뭐 인지적인 부분에서 자발적인 접근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처음인 사람들 보면 되게 말도 안 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움직임이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되지? 약간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더 이 사람이 알기 쉽게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약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걸 다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 뭐라 그럴까?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한테 배우러 온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한 공감이 뭐랄까 이질적이지 않고 같은 동료애로서 좀 공감을 하는 게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사람의 진실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발성과 발음도 얘기했는데 제가 그 같이 일했던 선생님 중에 발성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성악을 하신 건지 약간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그런 딱 포커스 잡아서 딱 끌어가는 그 에너지가 매우 좋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룹 수업을 정말 뭐 딱 인기 있게 가실 수 있죠. 근데 1대1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느 타이밍에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 힘이 전달되게끔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베이지컬리 하고 생각하는 요소들의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시퀀스가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 형성이기 때문에 회원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맞아,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에서 케이스 시퀀스 이렇게 갈 거다 했는데 몇 년 장기 회원은요, 그 빌드업, 파트를 하나 정해요. 그러니까 뭐 시퀀스를 짤 때 어떤 식으로 짜냐면 파트를 하나 정해서 오늘은 뭐 펠빅 골반을 가겠다 하면은 골반의 움직임에 전방 후방이 있고 좌우가 있고 이걸 굴렸을 때는 이제 원형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런 움직임들을 연결시키는 동작들이 뭐가 있지? 그리고 기구별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근데 항상 베이지컬리 매트부터 저는 들어가요. 동작을 바로 기구로 들어가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몸을 온전히 그걸로만 무기로 사용해서 동작을 할 줄 알아야 기구를 썼을 때도 제대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느끼게 한 다음에 기구를 들어가게 하지 처음부터 기구를 쓰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피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루틴하게 오시는 분한테는 루틴을 깨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부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위 말고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서 그걸 이렇게 끌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체를 주지 않고 제가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뭐라 그럴까 퍼포먼스고 하나의 공연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인공이 그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끌어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주인공은 맞지. 주인공인데 연출자가 전 거지. 근데 연출 자체도 그 사람에 맞추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배우가 막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좀 뭔가 내가 끌어가려는 하는 그 포인트를 내가 잡고 가야지 그 사람이 하게끔 안 하게끔. 근데 뭐 그게 같아질 때도 있어요. 같은 부위를 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도 그걸 원했고 그렇게 좀 타이밍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에는 충분히 논리로 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나의 그런 입지를 가지고 가셔야 수업이 조금 더 내 거로 끌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본인이 먼저 그 불편감을 느껴보셔야 해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수업의 퀄리티가 좋을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맞추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렬이라는 자세를 하려고 이걸 시퀀스를 짜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본의 정렬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안 되는 상황을 알고 시퀀스를 짜야 되는데 너무 올바른 뭐 어디가 약하다? 그럼 이걸 맞춰야지? 이렇게만 하기에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해보고 그 동작에서 이제 조금 더 그런 강도를 조절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모디에 뭘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약간의 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손을 들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막 흔들리긴 했는데 그냥 사운드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영상 봐도 되는데 보는 것보다는 이제 듣는 걸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 소견을 좀 듣고 본인 수업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궁금한 거 있거나 또 서로 상의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뭐 메일이라든지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